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안유화 교수님의 컨텐츠를 시청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관련된 제가 메모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안유화 교수님을 검색하시고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향후 중국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이고요. 1년간 데이터를 뽑은 거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성장하듯이 중국 시장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대외 의존도가 높고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력 밖에서는 혼자 독자적으로 이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 그리고 미국의 시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는데 가장 많이 간 곳은 중국에서 이 주식 시장이었다. 올해 시장이 올라간 것은 유동성 장세 덕분이다. 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이 올라간 것도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을 메모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주식 시장도 올라가는 방향을 이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FMC 회의나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는 중국은 중앙은행들이 이 돈 푸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조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긴축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풀 때는 어차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갖게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돈을 풀 때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어차피 돈을 풀어도 이 푼 돈들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갖게 되어 있다. 요런 내용을 조금 메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내년에도 이 유동성 장세가 길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중국은 이제는 이 유동성 장세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렇다고 긴축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중국 정치국 회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가장 골자가 이 수요 측 개혁이었는데요. 이 수요 측 개혁이란 뭐냐면 미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돈을 풀겠다. 이거는 이제 중국 당국의 어떤 메시지였고요. 수요 측 개혁 기업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중국 당국에서 투자자들한테 전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돈을 막 풀었더니, 중국도 올해 돈을 막 풀었더니 그렇다고 소비가 막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원화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찍어냈는데 실질 소비 지수는 올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소매 판매율 증가율이 지금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요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리커창이 이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한 말인데, 월 소득이 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인구가 중국에는 아직도 6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한 달에 17만원 정도에 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인구가 아직도 중국에서는 6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을 해서 주요 골자는 산업 구조 조정을 해서 빈곤층이 높은 월급을 받게 하자. 요게 주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간재, 이게 핵심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중간재를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 중간재를 이 한국에 있는 공급 체인을 중국에 만들도록 이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재 부품의 밸류 체인을 중국 자체에 이제 안착시켜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중국으로 보내서 수출을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더 힘들어질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그 제품을 중국 안에서 만들어서 중국 그 안에 이 밸류체인 공급망에 납품을 하게끔 선택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급 체인을 중국에 이제 건설하겠다는 의지였고, 왜냐면 이제 환율 때문에 이슈가 미국과 이제 이런 대립이 항상 많았는데, 중국 내 기업들도 이제는 해외 투자를 중국 당국에서 막아놨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이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앞으로 올라갈 그 섹터는 뭐냐? 그러니까 이 수요적 개혁을 할 그 업종은 뭐냐? 여기에는 이제 중국 내 의료 섹터, 그리고 건강 섹터, 바이오 섹터, 그다음 농업 부분, 크게는 요 네 가지 영역이 수요적 개혁 섹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중국 ETF나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관련 섹터나 중국의 성장 가능한 ETF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모니터링을 해봤고요. 글로벌 X, MSCI 요런 이제 ETF도 있었고, 요런 것들은 종목 이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니터링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좀 재미난 내용이 있었는데, 덩치 큰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익을 볼 ETF 요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마케터에 의하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로 매출은 2조 달러를 넘는다. 디지털 매출의 3분의 2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2020년 디지털 매출은 7천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중국 내외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출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성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알리바바 외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 바이오준과 징동닷컴이죠. JD.com,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 증가로 수혜를 받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메이투안, 요런 기업이 있고, 중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기업 핀듀오듀오, 요 업체도 있고, 유명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텐센트, 그리고 온라인 할인 소매 업체 VIP쇼, 종목도 있고, 휴대폰 제조업체 샤오미, 그리고 물류 배송 업체 JTO 익스프레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온라인과 인터넷 관련 섹터에 주력하는 다양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노출도를 제공한다. 이 종목은요, 이 ETF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에도 인터넷 검색과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이크로 블로깅 업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ETF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위 종목 우선 메이투안,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닷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있고,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인 KE, 그리고 여행 서비스 제공업체 트립닷컴, 인터넷 검색 및 인공지능 업체 바이두, 그리고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비리비리, 교육업체인 탈 에듀케이션 그룹 역시 보유 종목에 속한다. 이 CSI 요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33종목을 보유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금년 들어 45% 이상 상승했으며 11월 9일 사상 최고가인 79.53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중국의 섹터 ETF에 관련된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 이런 상품도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에 상장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중국이 이 4차 산업, 미래 산업에서 오히려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한 노트는 투자는 축구와 같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시야가 넓다. 투자에서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코스피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옆 나라 국가인 중국은 어떤지 또 미국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공부 겸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의 장세, 필드를 넓게 보고 이 패스 성공률을 높이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